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제가 토픽을 바꿔서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변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경제 이론들을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모티베이션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뉴스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혹은 전년 대비 지금 몇 퍼센트 증가했다, 감소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냐 그러면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여러분들 경제 성장률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제가 이미 이거 여러분들 경제 오른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드리면 경제 성장률은 GDP 이번 분기에 예를 들어서 2020년 3분기의 경제 성장 GDP라고 그러면 3분기의 GDP에서 경제 성장률 계산하는 게 전분기 대비를 하려고 그러면 2020년 2, 4분기 GDP를 빼고 그거를 2020년 2, 4분기의 GDP로 나누어 주고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이제 전분기 대비 이번 3분기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이때 Y는 GDP를 나타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GDP가 다르게 얘기하면 경제 성장률이 바뀐다는 거는 경제 성장률이 3%라고 그러면 전분기 대비 2020년 2분기 대비 이번 분기에 GDP가 예를 들어서 3%라고 그러면 3% 증가했다는 이야기고 마이너스 3%라고 그러면 3% 감소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혹은 이제 이거를 전분기 대비가 아니라 전년 대비로 하면 똑같죠. 전년 대비 하더라도 전년 대비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2020년에 GDP하고 2019년에 GDP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 GDP 대비 2020년의 GDP가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률이 3%라고 그러면 2019년 대비해서 2020년의 GDP가 3%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GDP가 3% 증가했다는 이야기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국민 소득이 3% 증가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득이 3% 증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 한다 그러면 GDP가 전년 대비 3% 감소했다고 얘기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전년 대비 여러분의 소득이 3% 감소했다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국민 소득이 3% 감소했다는 거죠. 이처럼 여기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 그러면 GDP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해마다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마다 GDP가 2019년, 2020년, 2018년, 2017년 이때의 GDP가 항상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관심사는 왜 다르지? 소득이라는 건 여러분의 소득인데 소득이 매년 달라지면 그죠? 당연히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소득이 매년 달라져서 매년 증가하면 상관이 없지만 감소할 수도 있으면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1억 벌었다가 어떤 때는 8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근데 왜 그러면 이때는 8천만 원밖에 못 벌었지 1억 벌다가 그거에 대해서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한 나라 경제 전체를 볼 때에도 GDP가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치인의 입장,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계속 포지티브이면, 즉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이 계속 증가하면 좋겠죠. 국민들이 지지를 하겠지만 만약에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이 계속 감소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민들 지지를 못 받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코노믹 플럭추에이션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해마다 경제 GDP가 감소하는지 혹은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합니다. 그 이유와 관련되어 있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을 이번 챕터에 이제 배울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번 챕터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챕터 3에서 이코노믹 인더 롱런 즉 장기에 있는 경제를 배울 때 보면 GDP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GDP는 뭐와 뭐의 함수였습니까?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기계도 있어야 되고 사람 노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의 GDP 함수였는데 그때는 저희가 뭐라고 가정했습니까? 경제가 장기에는 잘 효율적으로 시장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에서 이용하는 모든 캐피탈과 모든 레이버를 통해서 만들어진 GDP 이게 시간에 따라 변동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가정한 상태에서 장기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들을 쭉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 과정을 이제 폐기하고 이 과정 대신에 단기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아웃풋이 이제 변동한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 단기에 왜 아웃풋이 변동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번 챕터의 주된 어떤 그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지난번과 비교해 보면 당연히 현실 세계에서 저희가 보더라도 GDP는 해마다 매 분기마다 변화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데도 이 단기의 어떤 이 GDP의 플럭추에이션을 GDP의 변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현실 세계에 좀 더 이제 더 근접한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제 이번 챕터를 잘 공부하시면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번 챕터에 뭐를 배워야 될지 계략 아웃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비즈니스 사이클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이제 그 팩터 무슨 말이냐면 현실 세계에서 이 비즈니스 사이클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건 당연히 이제 현실 세계로 보려면 현실 세계를 설명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현실 세계를 디스크라이브하는 데이터가 있죠, 그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사이클과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이제 팩트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물론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요거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고 이거에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이제 그 엠피리컬 팩트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번 챕터에서 저희가 주된 관심사는 단기에서의 어떤 경제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건 주로 장기에서의 경제 현상이 있습니다. 실업률도 장기 실업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죠. 자연 실업률이었지. 그리고 이 GDP의 비헤이비어라든지 어떤 뭐 자금 시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도 단기에서 주로 장기를 가정하고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배울 거는 주로 단기에 대해 있는 경제 현상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특히 거시경제학에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 그리고 이거와 장기와 단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장기의 경제 현상을 설명하려면 특히나 어떤 단기의 경제 현상을 설명하려면 단기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상품 시장에 대한 설명하려면 총 수요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총 수요의 데피니션이 뭔지 그리고 또 단기에서의 총 공급의 데피니션도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단기에서의 어떤 그 상품 시장의 어떤 변동성을 보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한 관련해서 이제 장기의 총 공급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관련되어 있는 이론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이제 어떤 이 총 수요와 총 공급 모형을 가지고 이 단기와 장기에 어떤 발생하고 있는 경제 현상들을 저희가 이제 이 모형을 사용해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관찰하고 있는 어떤 경제 현상들을 설명할 겁니다. 이때 이 단기와 장기의 이 경제 현상들의 어떤 경제 영향을 주는 게 그걸 보통 이제 샥이라고 그러는데 경제 충격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적인 예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일종의 충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분석하려고 할 때 그때 사용하는 모형이 이 간단한 어떤 총 수요, 총 공급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모형의 기초에서 지금 우리가 어떤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번 챕터에서 주되게 할 내용이고 이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앞으로 다음 챕터에서 여러분들 배울 내용들은 이번 챕터에서 소개되어 있던 이런 개념들을 좀 더 이제 구체화시켜서 이 단기의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툴들을 하나씩 이제 다음 챕터에서 이제 배울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비즈니스 사이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비즈니스 사이클부터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